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자TV의 형 김창경입니다. 최근 거래량을 봤을 때 저희가 저번 주에 정리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는데 거래량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렇게 좀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최근에 금리가 계속 인하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과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같이 교차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들쭉날쭉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빌딩 시장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내년 초에는 좀 거래량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사례는 40억대 유명인이 매입한 건물부터 200억대 건물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엄청 유명한 분이 좀 매입을 한 케이스인데 이분으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 때부터 노래방만 가면은 이분들의 노래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남자들의 노래방 최애 가수 중에 한 명이 먼데이 키즈가 건물 매입을 했습니다. 어디에 빌딩 매입했는지 위치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네, 위치는 가락시장역과 문정역 사이에 이렇게 길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문정동 로데오 거리 들어가는 초입이죠. 이 초입 건너편에 있는 이 골목길에 이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기호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9월 18일날 계약을 했고요. 잔금일은 10월 30일날 치렀습니다. 네, 매매 금액은 43억 2천만 원, 대지 면적은 53평, 연면적은 136평짜리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면서 1988년도에 준공을 했지만 최근에 2023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엘리베이터는 설비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네, 로드뷰로 보자면 네, 이 건물이 먼데이 키즈가 매입한 건물이고요. 네, 옆으로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고 바로 앞에 있는 여기가 아파트 놀이터가 있어서 나름 코너처럼 보이는 건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름 컨디션은 괜찮아 보이는 이 건물을 이제 먼데이 키즈가 매입을 한 건데 주위 상권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너편이 문정동 로데오 거리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하지만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거의 이제 주택가라고 할 만큼 이 건물을 제외하고 신축 건물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나름 한적한 곳에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상 따지고 보면 여기는 거의 상권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곳에 매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이 주소를 확인을 해보니까 먼데이 키즈 컴퍼니라는 회사가 주소 등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직접 사옥으로 쓰려고 매입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 지도로 봤을 때 이쪽 라인은 굉장히 좀 한적하고 상권이 거의 없는 곳이긴 한데 그나마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국립중앙전파관리소 부지거든요. 여기가 한 5만 회배가 넘는 그런 부지인데 여기를 공공업무시설이랑 민간시설로 재개발을 한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여기가 개발이 된다면 이쪽 라인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뭐 진행되거나 그런 건 없고 계획만 잡혀있는 상황이긴 한데 예타가 통과된 상황이어서 한 5년 뒤쯤에는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문정동 이 지역도 거래가 많이 되지 않는 지역인데 이 라인은 빌딩 거래가 더 없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상권이 뚜렷하지가 않다 보니까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투자 수요가 높은 지역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되팔고 싶을 때는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의아했던 게 보통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점을 저희가 올림픽대로, 이 올림픽대로랑 강변북로로 잡고 있어요. 왜냐면 이동이 많다 보니까 압구정, 신사, 청담 이쪽이라든지 아니면 성수 이쪽으로 가서 보통 이동이 편하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지만 문정동은 좀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동떨어진 거리에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기획사 사옥을 매입을 한 게 좀 의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연고가 있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사례는 강남 지역은 아니고 강남 인근도 아니지만 서울권에 있는 정말 상권이 좋은 곳 중에 하나인 화곡역 역세권 대로변 코너에 거래가 된 사례인데요. 위치 먼저 보실게요. 네, 화곡역 8번 출구와 7번 출구 사이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위치로 봤을 때는 화곡역에서 정말 가장 좋은 위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로변 코너 건물로 봤을 때 얘가 있고 또 얘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 없는 건물 중에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7월 31일날 계약을 했고 잔금일은 10월 30일날 치렀습니다. 매매가는 70억 3천만 원, 대지 면적은 68.8평, 연면적은 121.58평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본 건물은 198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굉장히 오래된 구건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이 있었고 임대료가 125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2.25%밖에 안 되긴 했지만 현재 소유주가 직접 1층의 일부인 약국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를 인디를 놓게
이렇게 되면 한 3,40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한 3% 가까운 수익률은 나올 수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네,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네, 여기가 화곡역 사거리인데요. 이 사거리에 있는 이 코너 전면이 좋은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 주위를 보면 다 높은 건물이 들어가 있고 높은 건물에는 대부분 메디컬 건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도 메디컬 건물, 얘도 메디컬 건물, 여기는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메디컬 건물, 여기도 메디컬. 화곡역은 거의 다 대로변 라인은 다 메디컬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건물만 굉장히 낮게 3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차 구성을 보시면 1층에 약국이 있고 LG U 플러스가 들어가 있죠. 2층에는 이렇게 식당이 들어가 있는데 3층은 주택이었어요. 하지만 이거를 잔금을 치르면서 여기를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딱 봐도 관리가 안 되고 구건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만 더 포장을 하고 좋은 임차로 다시 세팅을 한다면 충분히 임대료를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건물이에요. 다시 개요로 들어왔을 때 본 건물은 68평인데 70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어서 토지 평당 금액이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서울의 주요 상권의 역세권 대로변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나름 저렴하게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단점이 있다면 현재 이 필지만으로는 단독 개발을 못해서 신축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건물 그대로 리모델링만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건물 토지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런 건물인 거죠. 하지만 면이 워낙 좋고 토지 평당 가격 자체가 저렴하다 보니까 여기를 잘 꾸민다면 충분히 임대 수익을 잘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처음에 시장에 나왔을 때는 85억에 나왔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마지막 내고를 통해서 거의 70억까지 금액을 깎은 건데 이만큼 최근 시장에서는 마지막 오퍼하는 과정에서 내고가 많이 된 금액으로 거래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거의 한 30년 넘게 보유를 하신 분이 유통 마진 없이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저렴하게 매입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70억대도 좋은 입지의 건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건물도 좀 보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저희가 매매 사례 자료를 가지고 올 때 지금 12월이다 보니까 11월 달에 잔금이 넘어간 건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9월 달에 잔금이 넘어갔는데도 제가 사례로 가지고 온 이유는 굉장히 좀 특이하고 설명드릴 게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건물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잔금을 치른 지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매각을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위치를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상권인 성수역 연무장길 인근에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4번 출구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연무장길 연결이 되고 여기에 성수감자탕이 있죠. 여기 가기 전에 이 교차로에서 이쪽으로 가면 신축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9월 29일 날 잔금을 치렀는데 매매 금액은 112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40평, 연면적은 150평이고 지하 1층, 지상 8층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2025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굉장히 따끈따끈한 그런 신축 건물이죠. 하지만 이 건물에서는 공실인 상태로 거래가 되어서 임대료는 따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네,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 이렇게 신축된 건물이 한 8층까지 올라가 있죠.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놀이터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건물은 코너의 가시성을 띠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최근에 이 건물 옆에 아인도넛이라는 게 들어와서 이 라인은 예전에는 좀 나름 횡하고 너무 지식산업센터의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쪽으로도 유동인구가 많이 몰려오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죠. 그래서 이 건물도 조만간 임대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물은 소유주가 매입을 하자마자 바로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임대가 맞춰지기 전에 매매가 더 빨리 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이 부분 아래층은 근생시설로 되어 있는데 상층부 두 개 층이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주차 때문에 위에를 교육연구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여기를 쓰려면 학원이나 이런 게 들어와야지만 쓸 수가 있거든요. 상층부가 위에도 잘 구해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서 이런 게 이 건물의 단점이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차가 2대밖에 안 되는 점이 나름 이 건물의 단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이 9월 말에 잔금을 치렀는데 한 11월 중순쯤에 계약이 됐거든요. 바로 112억에 매입을 했다가 30억을 얹은 142억에 거의 한 2달 만에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임대는 안 구해진 상황이었고 아마 매입하신 분이 임대를 새로 맞추던가 직접 사용할 용도로 매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만큼 이렇게 몇 달 만에 내가 매입
매입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서도 30억을 얹어서 팔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성수동이 굉장히 핫하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여서 가지고 와봤는데,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성수동에 4억의 거래가 된 사례가 나타났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이 평당 4억, 190억의 거래가 되었는데, 그만큼 연무장 라인은 3억 5천, 4억은 기본으로 하는 곳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핫하게 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권이어서 제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면 성수동을 검토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통 저희가 서울권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경기권은 수익은 좋지만 시세 차익을 보기는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뒤집는 사례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 먼저 보실게요. 위치는 서울시 팔달구에 있는 건물인데요. 팔달구 우만동이라는 곳입니다. 우만동을 좀 설명을 하자면 대로변 코너에 있는 건물인데, 이 아래쪽이 수원시청역이고 여기가 인기동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KBS 방송센터가 있는 곳이고, 그 중에 이렇게 일본 국도를 타고 쭉 올라왔을 때 보이는 이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현대카드 사옥이라고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다시 팔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9월 30일 날 계약을 했고요. 11월 27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매매 금액은 200억, 대지 면적은 234평, 연면적은 2135평의 건물이고 지하 2층, 지상 14층의 건물입니다. 준공은 1998년도에 했지만 2023년도에 간단하게 리모델링을 한 건물인데요.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8억 6천만 원, 임대료가 9천만 원 가량에 나오고 있어서 수익률은 자그마치 6.58%가 나와서 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건물이 경기도 지역인데도 시세 차익을 본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건물은 2023년도에 165억에 매입을 하고 2년이 지난 지금 200억에 매각을 해서 거의 2년 만에 35억 정도의 차익을 본 건물이죠. 그래서 이 건물을 어떻게 35억을 더 주고 팔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165억에 매입을 했을 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2022년도 건물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대로변 코너에 있는 좀 웅장한 건물이죠. 하지만 이 건물은 현대카드가 2, 3, 4층을 제외하고 전층을 쓰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 임대료가 5,400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밋밋한 건물에서 나름 좀 메디컬 건물처럼 좀 리모델링을 살짝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모의원, 클리닉, 한의원, 치과가 입점을 했고요. 아직도 상층부 일부는 현대에서 쓰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메디컬 빌딩이 되었고, 현대 임대료는 9천만 원, 주차 수익까지 해서 1억이 넘는 수익을 갖고 있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바꿈으로 인해서 수익이 늘어났고, 그럼으로 인해 매매 금액이 훨씬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굳이 이제 서울에 있는 건물만이 아니더라도 경기 지역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이더라도 스킬과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메디컬 빌딩으로 바꾸는 임대 개편을 통해서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사례였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에 강남에 2022년도 또 2023년도 저희가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이 시점에 구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다가 마이너스에 파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 사례는 그것과는 다르게 나름 재미를 보고 판 사례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위치 먼저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설릉역 인근에 있는 건물이고요. 이렇게 2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가는 설릉역 북서쪽에 있는 건물인데, 이렇게 넓은 도로로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이곳에서 골목으로 살짝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박스에 껴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기호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7월 2일날 계약을 했고요. 잔금일은 10월 30일날 치렀습니다. 매매 금액은 206억, 대지 면적은 123평, 연면적은 448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97년도 준공이 됐지만 2025년도 1월달에 리모델링을 해서 나름 지금 현재 신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임대는 세팅이 안 됐고 공실인 상태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히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 건물은 23년도 12월 달에 143억에 매입을 했었는데, 이 건물을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서 현재는 206억에 거의 한 60억의 차익을 본 거죠. 리모델링 비용은 대충 25억에서 30억 사이가 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걸 빼더라도 30억 이상의 차익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 건물을 로드뷰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가 설릉역 먹자 상권에서 이렇게 올라오고요. 왔을 때 이렇게 신축급으로 리모델링이 된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드뷰에서도 보다시피 지하로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아래로는 한 6대에서 7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측면으로도 될 수가 있어서 나름대로 주차를 좀 많이 할 수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건물에도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막상 안으로 들어가면 그 중심이 이렇게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에 있고 하다 보니까 전용 공간은 이렇게 뒤로 디귿자로 생긴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 건물 사이즈가 400평이 넘어서 사이즈는 크지만 구조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건물이었었는데 이게 단점이긴 하지만 설릉역 인근에 위치를 해 있고 또 건물 사이즈 자체가 440평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건물 중에서는 나름 큰 편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사옥 용도로 쓸 사람이 매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매입하신 분은 206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170억의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럼 현금 한 40억 정도면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건물이었거든요. 내가 이 정도 사이즈를 임대로 들어갈 바에는 매입을 해서 이자를 내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업체가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강남에 최근 이 정도 골목길에 리모델링을 한 건물은 크게 재미를 못 보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건물은 다른 사례와는 다르게 애초부터 매입할 때부터 저렴하게 매입을 했다 보니까 나름 차익을 남길 수 있었던 건물이어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총 5개의 사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5개 사례 중에서 그 중에 3개가 최근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했고 비어져 있는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내가 사옥으로 쓰려고 하는 수요도 있고 내가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기보다 지어져 있는 건물을 찾는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투자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을지에 대한 저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매 사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전 다음부터 좀 더 신박하고 흥미있는 사례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